뚱뚱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박사영입니다. 르노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 조에가 나와서 오늘 또 조에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팔리는 모델이에요. 베스트셀링카입니다. 출시는 2012년 말쯤에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서야 들어온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미 3세대 모델이에요. 그간 막 페이스리프트도 거치고 인증 주행 거리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서 2020년에 이렇게 국내에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유럽 시장에서는 이 소형차 게다가 해치백이면 워낙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차종이기도 하죠. 과연 국내에서도 비슷한 인기를 누릴 수 있을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크기를 봤을 때는 아이고 작습니다. 미니미니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작은 소형차의 느낌이 나는데요. 르노 라인업에서 가장 작은 차라고 할 수 있는 트위지보다는 당연히 크지만요. 소형차 클리오와는 얼추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차종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실제로도 얼추 크기가 비슷하지만 의외로 길이는 클리오보다 이 조에가 한 30mm 정도 더 길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전고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하부 쪽에 배터리가 실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귀여운 차량의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 있는 그릴 부분 보시면 르노 하면 떠오르는 패밀리 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라인업별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가장 작은 차인 트위지에서는 그릴부도 가장 작습니다. 클리오가 돼서는 딱 이 조에처럼 커지고요. XM3라던가 캡처까지 넘어가면 그릴이 조금 더 대담해지는 로장주 엠블럼이 들어간 가운데 하부 쪽에 크롬 장식으로 라인이 들어가죠. 그리고 조에라는 전기차 브랜드의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강조하면서 전기차다라는 느낌을 주게끔 파란색으로 레터링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가운데 있는 로장주 엠블럼엔 특별한 비밀이 숨어있죠. 바로 빠밤! 이렇게 충전구가 바로 엠블럼을 열면 나오는데요. 완충을 했을 때 309km까지 갈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DC 급속 충전을 했을 때는 80%까지 충전하는데 70분이 걸리고요. AC 완속으로 충전할 때는 완충까지 9시간 25분이 걸리는 모델이라는 점 일단 참고로 부탁드릴게요. 이 차의 귀여운 인상은 측면부에서도 계속되는데요. 전기차다 보니까 이 내연기관 차와는 다르게 앞쪽에 보닛 부분이 상당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귀엽다는 느낌을 주죠. 전체적으로 면은 굉장히 심플해서 공기에 저항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앞쪽에 도어 캐치가 있는데 뒤쪽 문은 왜 없지?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문 모양 같은데요. 띡 열릴 것 같지만 열리진 않고요. 사실은 플립형 디자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눌렀을 때 앞쪽을 잡아당기면 문이 이렇게 열리는 형태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열고 들어가야 되지? 하고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거 이렇게 꺼내서 열면 돼 하는 식으로 지인들에게 소개할 때 약간 뿌듯할 수도 있겠다. 16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클리오와는 다르게 스포크들이 조금 더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클리오보다도 더 귀엽다라는 인상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 테일램프 부분인데요. 테일램프 모양 자체가 다이아몬드 형태로 나와 있으면서 사이즈도 조금 더 작고 덜 날렵한 귀여운 형상입니다. 안쪽에는 LE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조에라는 아주 커다란 레터링이 드러나서 한 번 더 이 차량이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죠. 트렁크 리드 부분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제로 에미션이라는 뜻이죠. 50이라는 거는 탑재된 배터리가 54.5kW의 인증을 받았거든요. 사실상 가용 용량은 52kW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50대의 숫자이다 보니까 50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고요. 전기차이니만큼 하부 쪽에 뭐 머플러나 이런 부분은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실내에도 한번 타볼게요. 앉아서 제가 저한테 체형을 맞게 시트를 좀 조절하려고 보니까요. 리클라이닝을 할 때요. 여기 보시면 시트 우측에서 이렇게 레버를 돌려서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거는 좀 한번 꼭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어 암레스트와 대시보드에 패브릭 천이 들어가 있고요. 동일한 모양새로 이렇게 시트에도 등받이 쪽과 하부에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형식으로 만들어진 패브릭 천이어서 의미는 있어요. 네.
관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름에는 더운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차량의 이미지와는 뭐 잘 어울리는 조화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운데 경운기 부분에 전기차라는 느낌을 주는 파란 포인트가 탑재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차량에서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계기판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10.25인치로 들어가 있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계기판에서 봐야 할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행 연비라던가 정보들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9.3인치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끌죠. 르노의 최신 차량들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었던 디테일입니다. 피아노 버튼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비상등이 나와 있고요. 공조기 버튼은 분리 버튼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레버 타입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데요. D 드라이브 옆에 나와 있는 B 모드가 있습니다. 엑셀에서 발을 떼도 가면서 서서히 감속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계속 브레이크 페달을 신경 써서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와인딩 도로라던가 할 때 주행하기가 조금 더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컵홀더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올려줘야지 뭔가를 수납하기에 편하겠죠. 아무래도 커피 같은 걸 놓고 할 때도 바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점이 좀 살짝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음료를 꽂아뒀을 때는 얘는 항상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쪽에 넣을 수 있는 짐은 많지가 않아요. 정말 작습니다. 거의 주먹이 2개 정도 딱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차라서 실내 공간이 좀 더 여유롭게 수납 공간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좌석의 여유 공간을 좀 확보하는 데 더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납 자체의 실용성 면에서는 약간 덜 집중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회 2열에도 앉아봤는데요. 확실히 작긴 작습니다. 레그룸 공간이 주먹 하나하고도 한 반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라서 성인 남성분이라면 꽉 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헤드룸 공간도요, 전고가 좀 높은 편이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이 하나가 겨우 딱 들어가는 정도거든요. 키가 저보다 조금만 크시다고 하더라도 바로 머리가 좀 닿는 수준일 것 같아서 이 점은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열에 앉았을 때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1열 뒷부분에 있는 수납 공간 있죠. 포켓 부분이 운전석 뒤에는 없어요. 그런데 조수석 뒤에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물건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에서 우로 한쪽에만 뚫려 있어서 여기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약간 이곳이 바로 프랑스 감성인가? 트렁크 공간도 한번 열어볼게요. 안쪽에서 버튼 하나 누르시면 전동식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올려줘야 하는데요. 살짝만 올려도 바로 열리긴 합니다. 하부 쪽에도 이렇게 공간들이 일부 나와 있는데 아주 넓진 않고요. 꽤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타도 딱 맞네요. 자로로 봤을 때는 제가 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성이 꽤 나오고, 반대로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트를 한번 폴딩해서 공간성을 보여드릴게요. 안을 눌러서 6대4로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이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해서 짜잔! 좌석이 좀 올라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셔서 짐을 실을 때도 평평하게 실 수는 없다는 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 해치백 전기차 르노 조에 54.5kWh의 배터리 용량이 하부 쪽에 탑재가 되면서 완충했을 때 309km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30분 정도를 급속으로 충전을 했을 경우에는 150km까지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도심형 전기차로서는 쏠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조회 도대체 얼마냐, 이게 또 궁금하실 텐데 엔트리 트림에서 3,995만 원이 나오면서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다만 전기차이니만큼 보조금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환경부의 국가보조금을 736만 원에 현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하위 트림의 경우에 2,809만 원까지 가격이 다운되는 상황이라서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그런 위치에 맞게 보조금 계산까지 꼼꼼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귀여웠던 인상의 전기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무지막지하게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